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어 한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어 한자 읽는 법, 두 번째는 일본어 한자 표기법, 세 번째는 발음이 변하는 법칙 3가지, 네 번째는 한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어 한자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 한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음독이고 하나는 훈독입니다. 음독 중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외 음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또 훈독도 사용하지 않는 훈독은 예외 훈독이라고 해서 따로 빼놓는데 그래서 이 예외 음독과 예외 훈독을 같이 합쳐가지고 보통 예외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보통 예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외 음독, 예외 훈독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예외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큰 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독으로 다이라고 있고 또는 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로는 오, 오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독의 예외로 타 또는 다가 있습니다. 그 예외 훈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외 음독과 예외 훈독을 합쳐가지고 예외를 포기하고 타 또는 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음독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발음을 그대로 일본어 발음에 도입한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의 발음이 대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도 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어 발음은 다이, 타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음을 그대로 가져서 쓴 거고, 훈독 같은 경우는 이 한자의 뜻을 일본어 단어에 대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큰데라는 한자의 뜻은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본 단어 중에 크다라는 의미가 오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시켜 가지고 훈독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한자들은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체크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어 한자 표기법입니다. 호리가나, 오쿠리가나, 요미가나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한자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오키라는 한자죠. 그래서 이거를 히라가나로 그대로 옮겨 쓴 것을 이렇게 오키 쓴 것을 요미가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위에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표기한 이 히라가나가 있죠. 오, 이거를 후리가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옆에 이 히라가나로 이렇게 붙여지는 형식을 오쿠리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훈독으로 있는 한자 옆에 이렇게 오쿠리가나 붙어가지고 어떤 단어를 표기합니다. 한자 위에 있는 것은 후리가나, 그리고 한자 위에 옆에 같이 따라 붙는 것을 오쿠리가나, 그리고 이 한자 자체를 전체를 읽는 방식을 써놓은 것을 요미가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발음이 변하는 법칙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마예요. 또는 음편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앞의 음에 따라서 뒤의 음이 영향을 받아 초금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한이라는 한자, 이거는 이츠라고 있죠? 이츠.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올 해라고 해서 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츠 카이라고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게 어떤 게 변경했을까? 여기 있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쯔하고 여기 있는 것이 초금으로 작은 쯔, 초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츠카이, 이까이 어떤 게 더 발음이 편하신가요? 이까이가 더 발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발음이 편하게 초금으로 변하는 것을 초고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마가 변경되는 법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키크 플러스 카행은 변하고, 두 번째는 치츠, 카사, 타행이 합치면 변하고, 세 번째는 찌츠 플러스 하행이 합쳐지면 변한다.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하면 이렇게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왜 초고마가 됐으면 이거는 초고마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어 자체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그마입니다. 또는 연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진 단어에서 뒤의 한자가 청음에서 탕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것도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탁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근본본이라고 해서 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다리 붕이라고 해서 타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같이 합하면 뭐 기본적인 거는 혼 타나라고 읽어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앞에 뒤에 있는 한자의 앞자리를 타급으로 바꿔가지고 혼 다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 타나, 혼 다나 어떤 게 더 발음이 편한가요? 타고는 변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는 변해서 발음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앞에 뒤에 타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타금화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성입니다. 이것도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면 앞에 음이 응, 치, 츠로 끝날 때 아, 야, 와, 행이 이어지면 그 음이 나, 마, 타, 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돌이킬반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응알릉 인항에서 오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걸 합치면 한 오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오가 노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뒤에 한자의 앞에 히라가나가 바뀌면 이거는 연상으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자 쓰는 법입니다. 이거는 한자 서예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일본어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네 가지 형태만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석삼 한번 써볼게요. 석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강강 써볼게요. 이렇게 써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좌우 대칭일 때에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 순서로 쓴다. 그래서 자글수로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네 번째, 가로와 세로가 겹칠 때에는 가로액을 먼저 쓴다. 나무목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여기서 가로부터 쓰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적용하면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자 쓰는 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자를 좀 예쁘게 쓰고 싶다면 천천히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되게 빠르게 흘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쓰면 훨씬 반듯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쓰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쓰고, 그 다음에 좌우 균형 위아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뭐 한글이나 영어처럼 똑같이 한자도 좌우 균형 반듯하게 써주시면 이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